침술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정립되었는데 당시 중국은 새로운 나라가 계속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시기라 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 전투에서 부상한 병사들이 넘쳐났으며 대다수 창과 활로 부상한 병사들이었는데 도검에 의한 부상자는 근접전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으로 20여 년째 변방에서 후송된 부상병을 치료해오던 의무관 중 한 명이 부상자의 병상 기록을 정리해 가던 중 척추선상을 기준으로 양쪽 부위 상처 환자가 한쪽 부위 상처 환자보다 통증을 조금 호소하고 퇴원 시기도 빠르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부상자의 상처 대칭 부위를 날카로운 창으로 찔러보는 임상시술을 하게 되었고 통증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으면서 최초의 침술의 시작이자 현존하는 모든 침술의 기원이 되었다. 이상은 자극침술의 논리 설명을 위해 구성한 이야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침의 모양새는 창과 동일한 형태였으나 창으로 찌르는 방법은 시술자나 피시술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였기에 크기를 줄이면서 창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한다. 통상적인 시침법은 침을 피부에 찌를 때는 오른쪽, 빼낼 때는 왼쪽 방향으로 침을 회전시키고 있는데 과거에 침을 숫돌에 연마하는 방법으로 만들다 보니 중심축이나 침끝이 직선으로 유지되기 쉽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진침과 퇴침 과정에서 피부 아래는 드릴로 뚫고 가듯이 해집은 상처가 발생되는데 우리 몸의 통증 세포가 피부 주변으로 분포돼 있다 보니 표피에 통과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상처의 깊이에 비하여 통증을 줄이며 상처를 만들 수 있게 되어 현재와 같은 침 모양으로 소형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자상이 신체에 어떻게 반응하며 부상에 의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통증은 포유류인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의 악조건 하에서 적자 생존하며 얻어진 결과물이다. 생활 속에서 얻어진 작은 상처가 커지면 생존할 수 없다 보니 상처 보호 목적에 통증 신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이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생활이 불편하게 되기에 통증 신호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통증 신호를 분산시키고자 상처의 대칭 부위에 의도적인 자상을 만들면 양쪽에 동일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침으로 생긴 자상의 통증은 없다 보니 부상 부위의 통증 신호도 줄이게 된다는 원리이며 과거의 침 시술은 관절 부위에서 발생된 통증 개선에 주로 사용되었다. 통증 부위의 대측면에 침을 놓는 이유에 대해서 침술사들은 침을 놓아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맞춘다로 설명하는데 이 같은 사유는 침술의 교과서이자 동양의학의 바이블인 황제내경이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치료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통증 개선을 위해 대칭 부위에 시술하던 전통 방식을 벗어나서 피부 미용, 상처 치료, 우울증, 금연 등 다양한 치료 목적에서 상처 부위 주변에 시술하는 침법이 생겨났기에 음양오행설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극침술 논리로는 가능하다. 자극침법 원리는 신경세포가 대칭 부위 표피 아래의 자상을 감지하고 상처 발생 시 신경조직은 상처 보호 목적의 통증 신호에 추가하여 치유 목적의 신호를 동시에 전파하게 되는데 상처 치유 신호가 전달되면 상처를 치료하는 면역체인 백혈구, T세포, B세포, NK세포와 각종 호르몬이
신호 발생 지점으로 포집하는 효과가 생긴다. 기존의 침법과 달리 상처 부위 주변에 시술할 경우 특수강 소재에 가는 호침을 주로 사용하기에 자상은 거의 만들지 않으나 호침을 꽂고 있는 동안에 신경세포는 이물질이 침투한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빠르게 많은 면역체를 불러오게 하여 상처 치유와 호르몬에 의한 효과를 얻는 것이며, 전기와 불을 호침에 연기하여 사용하는 방법 또한 이 같은 자극을 강하게 하기 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숫돌로 만든 침과 달리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특수강이나 특수소재의 세밀한 침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침법이라 할 수 있겠으며, 과거의 침법은 신경과 통증 개선을 위해 시술되었다면 현재의 침법은 통증은 물론 면역체와 호르몬 작용을 고려한 형태로 변화되어 상처 치료와 미용의 목적까지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며, 침구의 발달과 함께 계속하여 새로운 침술 기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침술을 자극이란 단어에서 해법을 구하게 된 계기는 침술을 공부하면서 형이상학적이고 난해한 침법의 원리 속에서 헤매이면서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침법이 국내외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뿌리는 같으나 가지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나라별로 혈자리가 일치하지 않았고, 상호 배치되는 원리 속에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고, 지구상에는 지문, 홍채, 혈관, 임파선의 구조가 동일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체형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서 정확한 혈자리를 찾는 게 가능한가에 다다르게 되자 모든 침법의 시작점이었던 과거로 찾아가는 시간여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간여행의 도구는 먼저 당시의 기록인 황제내경을 다시 보는 것이었고, 부족한 학문적 역량 때문에 선문선답 형태의 황제와 도인의 대화 내용 속에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던 시점에서 뜻글자인 한자가 고사성어 형태로 이야기를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침술과 관련되는 고사성어나 단어에 해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신경자극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귀신 신, 길경, 찌를 차, 창극. 자극의 단어는 창으로 찌르다는 말이기에 생사를 가르는 위험한 상황에 사용돼야 하나, 우리는 경미한 충격의 정도의 뜻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하게 되었고, 아울러 세밀할 신경, 귀신의 기를 바늘이 아닌 창을 찌른다고 표현한